안녕하세요. 발표자 김재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과제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회귀 분류 문제를 풀어보자였는데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는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별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있었는데요. 이후 수많은 친환경 스타트업 단체들이 출범하였고, 또한 첨단 기술들을 활용한 친환경 상품들이 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친환경 상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개인의 소비 행위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새로운 지식들이 많이 창출되고 이 지식들이 유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은 곧 권력이라는 미셀 푸코의 말을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지식이 유통되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지식이 널리 유통되고 활성화되면 인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식의 유통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제 최종 목표는 환경 문제에 관한 정보 교류의 네트워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직접 로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에서 최대한 탐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았는데요. 환경 문제의 실천을 이끄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제가 기후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찾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기 위해 정보 교류를 이끄는 환경 관련 주제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예일 클라이밋 오피니언 맵스 2021이라는 데이터이고요. 이 데이터는 기후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인데 총 3,142개의 카운티를 샘플로 하는 데이터이고 그러니까 칼럼은 서베이 퀘스천에 대한 응답률을 칼럼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우선 문제를 정의하자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실천을 고무시키는 이슈들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실천이라는 말이 다소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 친구 혹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가? 라는 설문 항목의 응답률을 저는 실천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외의 이슈들은 지구온난화의 실제성,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 재생에너지 연구 지원, CO2 규제, 탄소세 환급, 해양 시추 확대 등 26가지 설문 항목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실천을 공시키는 이슈들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 데이터에서 보면은 디스커스 값의 결정에 관여하는 이슈들의 특성 중요도는 무엇이 있는가, 특성 중요도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모델이 디스커스를 예측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한 항목들이 예측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디스커스를 하게 만드는 데도 중요할 것이다 라는 전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중요도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스커스 값을 예측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진행해서 모델의 특성 중요도를 계산할 것입니다. 모델은 XGBoost 리그레서를 사용하였고요. 목적값은 디스커스고 특성들은 28개 설문 항목에 대해 긍정응답과 부정응답률 총에서 2배 하면 56종이죠. 56개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 중요도는 LE5를 이용한 Computation Importance를 사용하였습니다. 모델은 그레디언트 부스트 모델인데요.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여러 개의 약한 학습기를 만들고 이 약한 학습기들이 예측하는 예측값의 가중합을 최종적인 예측값으로 사용하는 모델이 그레디언트 부스트 모델입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트 모델은 초기에 인풋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은 첫 번째 약한 학습기에서 학습을 진행하고 이것의 예측값의 잔차를
두 번째 약한 학습기에 인풋 데이터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약한 학습기는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이고요. 그래서 이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학습 데이터의 학습 데이터의 특성을 활용해서 분기 조건문, 그러니까 여기 날개가 있나요? 날 수 있나요? 지느러미가 있나요? 같은 질문을 생성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는 야의 여부에 따라서 샘플 데이터를 이제 분류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중요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 드릴 건데요. 저는 permutation importance라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특성에 대해서 한 특성씩 소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소거한다는 말은 특성을 지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노이즈를 주어서 백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지화시키고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서 이제 백지화시키지 않았을 때랑 비교해서 이 특성의 중요도를 수치화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는 평가 지표로 R2 스코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열심히 코딩을 해서 결과를 얻었는데요. 결과의 특성 중요도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 특성이 모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버지니아주의 알레가니 카운티의 데이터인데요. 디스커스는 27.975로 알려져 있고 모델이 예측한 값은 27.68입니다. 얼추 비슷하죠?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 컨센서스, 즉 주류 과학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믿음, 이 믿음이 이 카운티에서 42.04%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 값은 이제 평균적인 카운티들의 믿음 값인 49.76보다 낮은 값이기 때문에 이 모델은 예측하는 디스커스를 낮은 값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가버너 오포즈라는 항목을 살펴보면은 이 항목은 이제 주지사가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라는 견해인데요. 일반적인 카운티들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예측 디스커스를 모델이 높게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모델이고요. 특성 중요도를 살펴보면은 이제 좌측 하단에 탑 10 특성 중요도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컨센서스, 뭐 질 오브 쇼어, 보즈, 익스피리언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그래프로 시각화시킨 게 이 막대 그래프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그냥 보면은 조금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카테고리를 나눠봤습니다. 탑 10에 있는 것들의 카테고리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석유 시추에 관한 정책 카테고리에서는 총 4개의 설문 항목이 있는데 그중 2개가 탑 10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에 대한 실천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도 카테고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총 14개의 항목 중에 4개의 항목이 탑 10에 들었습니다. 뭐 이런 분석을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석유 시추 정책에 대한 그리고 환경 활동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의한 지구 온난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다루는 지식이 다른 어떤 주제보다 사람들의 입을 여는데 더욱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환경 관련 강연이나 광고 소재에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